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뒤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던 경남 대부분 학교가 전체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활기를 찾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고집하는 상생으로 창업 8년 만에 매출 100억대의 중견회사로 성장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진주시 의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고 시민단체들은 시민을 능멸했다며 진주시 의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임위 일정이 예정된 진주시 의회. 그런데 회의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예정된 사항만 보고받았습니다. 특위 구성안 부결 이후 진주시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의 전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특위 구성 실패는 의회 존립 목적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의회의 역할이고 의원들의 본분인데 그거를 저는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시민을 능멸한 진주시의회는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청년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변한다는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며 반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청년들의 미래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대변하는 청년에게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채용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는 진주시장이라며 시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나서는 것은 물론 추가 검찰 고발도 시사했습니다. 이 채용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주시 고위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제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특위 구성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진주시 상위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진주시의회 파행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민생은 뒷전으로 여기고 정치적 논리로 시정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배달 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물론이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 일부 지자체에선 처리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주택가 골목.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들이 마구 널브러져 있습니다. 처리 비용이 드는 가구와 컴퓨터도 나뒹굽니다. 바로 앞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쓰레기를 버려놓은 겁니다. 저기 안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다른 것도 섞이고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이처럼 무분별하게 내다버린 쓰레기에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쩍 늘어난 플라스틱류 탓에 인근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700톤에서 800톤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영을 해야 적정한 상태인데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고 하다 보니까 이 소각장이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하루 150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론 40%나 많은 210톤이 발생합니다. 소각장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달려온 생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소각장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여기에 잠시 보관해두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곳이 가득 차다 보니 옆 공간에까지 옮겨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처리 못한 쓰레기의 일부는 인근 부산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드는 비용만 연간 15억 원.
상황이 이렇자 결국 김해시는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쓰레기 처리 비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1인당 6,000원의 처리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분리배출을 좀 더 잘해 주십사,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 문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십 년 뒤에 쓰레기 무덤 속에 살지 않으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요즘 아침과 낮의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한데요. 거창의 아침 기온은 4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햇볕과 함께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진주는 6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거창 22도, 진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계곡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7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점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7도, 함안은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거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함양 5도, 산청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22도, 사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던 경남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제 전체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모처럼 활기가 넘쳤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합니다. 발열 검사까지 마쳐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한 탓에 교실 곳곳이 썰렁했지만 오늘은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대면 수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면 질문을 못해서 어려웠어요. 친구들이랑도 놀고 이제 공부도 더 질문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업 지도 준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끝내고 찾아온 점심시간. 학생들은 이곳 교실에서 다시 한번 발열 검사를 한 다음 급식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도 바닥에 붙은 표시를 따라 앞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급식소로 들어가고 한 자리씩 끼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등교 시간과 학사 운영 시간뿐 아니라 급식 시간도 학년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다르게 해서 학년별로 아이들이 서로 화장실에 갈 때 또는 쉴 때 만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최고로 많이 썼습니다. 경남의 학교 900여 곳 중에 67곳의 과대 과밀학급을 제외하고는 전교생 등교가 경남교육청의 방침인 상황. 올해 첫 전면 등교에 학교는 활력을 찾았지만 혹시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아이들의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창업 8년 만에 매출 100억대의 중견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비결은 100여 가지의 재료를 모두 지역 농산물로만 선택하는 상생에 있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들녘에서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키운 유기농 쌀입니다. 계약 재배로 수확한 이 논의 쌀은 전량 아이들의 이유식 재료로 일반 쌀보다 비싼 값에 납품됩니다. 에코맘과 같이 계약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저도 마음 놓고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가 있고. 이 쌀로 아이들에게 먹일 이유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쌀 외에 고기, 채소 등 100여 가지 재료 모두
지역에서 직접 키운 친환경 재료입니다. 건강 이유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모바일 택배 판매뿐 아니라 백화점과 마트 130여 곳에 매장도 냈습니다. 택배용으로 완성된 제품입니다. 하루 주문 물량만 3,000개가 넘습니다. 코로나 시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2012년 연매출 1억 원에 불과했던 기업이 지금은 100억 원이 넘는 중견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산 권역에서 나오는 임산물과 그리고 평사리 들판에서 나오는 농산물, 남해안 연안에서 나오는 수산물, 이러한 좋은 재료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푸드 진출도 꿈꾸는 이 기업은 생애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국내 굴지의 죽 브랜드 회사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기들이 먹어도 되지만 어른들이 또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실버푸드, 실버 산업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그 공간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지역 농산물만 고집한 덕에 향토 기업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 상생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1년 지적 제조사 예정지구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안군 여항면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효도잔치가 오늘 오전 9시 산청군 새마을회관에서 열립니다. 제2차 창녕군 체육회 이사회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거창 윈드 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거창 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경제교육이 오늘 오후 1시 20분 의령 신반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가 확산 차단의 중요 변수가 됐기 때문에 따른 조치며,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 경찰 등과 함께 자가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무단이탈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남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 환자 24만여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408억 원을 썼습니다. 경남의 수도권 진료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불과 4년 새 환자는 2만 5천 명, 진료비는 152억 원 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연천과 강원 인제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모든 양돈 농가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서 방역 소독을 강화합니다. 또 도민들에겐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통영 수우도에서 여수 성두리 구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와 여수 등지의 일부 해역에서 낮은 밀도의 소규모 적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조류를 따라 적조기가 이동해 고성과 통영 해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당 자치단체와 어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전문가가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불복 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도민이면 되고, 신청하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경상남도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남 우수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펼칩니다.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신남방 아세안 5개국가 시장 진출을 겨냥한 이번 판촉전은 도내 농식품 생산업체 11곳이 참여해 인삼 청과 도라지 청, 흑마늘즙 등 36개 품목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창원시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신혼부부에게 17억 원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문화예술인들에게 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노래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애나 행복의 마스크로 트로트와 동요 버전으로 각각 제작됐으며 코로나19 예방과 우리의 안전, 행복한 진주를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이 69%를 기록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아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또 전국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평균 야간 외출 제한은 40%에 이르지만 창원지법은 11명 중 2명을 기록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